우리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고는 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회사 측 입장을 저희가 식으로 좀. 아니, 지금은 어쨌든 조사 중이어서 네, 아직 이제 뭐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여기 오셨나요? 네. 노동청 네,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와 있어요? 네. 사망사고가 동시에 두 명이 나면 특별감독이라 해서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나오게 된 거고요. 저희가 온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고가 더 발생하면 안 되니까 현재 이제 조치가 잘 되는지 등을 보러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할 거고. 뭐 사고 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하시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시는데 사고가 전혀 줄지 않고 매년 300명씩 지금 돌아가시고. 자주 말씀하시면 제가 들은 말씀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셨으면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장에 전국에 몇 개인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전부 관리 감독을 하니까 이게 뭐 상시 붙어서 관리 감독을 할까요? 아니 뭐 상시 붙어서는 안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취재하신 목적이 뭐예요? 지금 노동청에 무슨 뭐 잘못이 있는지 언제 따지시러 오신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따질 거 있으면 좀 따지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뭐 이 현장 말고 다른 전체 공사 현장에 지금 우리가 감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뭐 사고가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저기 뭐 본부 여쭤보시든지. 관리 감독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한 사건. 앞서 안전작업 발판 추락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했는데요. 부실 시공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까지 있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받은 관계 공무원들. 지청장은 1년간 40여 차례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집중한 게 이 사고가 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노동부 주관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언론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게 5일 동안인가 그렇게 했는데 첫날 그 특별 근로감독을 나온 날 근로감독을 한 이후에 술집에 가서 향응을 제공받았더라고요. 아직 유족들이 아직 눈물이 마르기도 전이 아직도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2차까지 가고. 1년만 공사 기간을 당겨도 1,000억 원의 공사에서 최대 100억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돈을 택하는 기업들.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공무원들. 한낱 낙엽처럼 져버리는 사람들. 노동계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입을 모읍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어떤 뭐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도급 노동이죠. 모든 공정이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에 또 제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중층적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정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을 하죠. 돈 때문에 안전 설비를 하지 않고 돈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현실. 결국 이 모든 것이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시작한다는 주장인데요. 여기 혹시 여기가 지금 이제 불법 하도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다 상황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하청에 또 하청을 파고 내려가가지고 원청이면은 하는 업체가 이제 하청이에요. 네. 하는 업체에서 이제 쟤네들 오야지가 있는데 이제 그 오야지가 자기가 이걸 얼마에 따서 이제 해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얘네들은요. 네. 해배당 이제 뭐 4,000원씩, 3,800원씩 이렇게 받아먹고
그냥 이제 일꾼들을 좀 일을 세게 시켜서 뭐 그렇게 벌어먹는 거죠. 옥상층 일을, 여기 일을 이제 이렇게 평치로 따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뭐 시키는 일만 하지. 나는 뭐 되게 팀장도 따로 있고 하니까. 아, 여기 지금 오야지는 안 계세요? 네, 맞네요. 아, 오야지는 어디 가셨어요? 저기 여기 오야지는 중국 갔어요? 아니, 동해. 동해? 네, 동해. 아, 다른 현장 가서요. 다른 현장에? 네. 아, 이게 오야지가 이렇게 여기 하청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오야지가? 아, 그러면 선생님도 거기 오야지에 소속돼 있어요? 맨날. 네? 그럼 맨날. 아, 그러면 이제 오야지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하고 직접 계약하신 건 아니고? 아니. 아. 건설 근로자의 약 86%가 팀반장, 일명 오야지를 통해 일에 참여합니다. 뭐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인력 30명 이쪽 통해서 온 건 아니시고. 네. 이게 이제 하청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 견출 사장 처음 만났고. 아, 견출 사장이라는 분이 오야지시나? 네네. 아, 그럼 새로 왔어요. 아. 저는 이제 처음 만났어요. 아, 그러면 여기 직권은 아니시네요? 아니. 아, 그럼 한 몇 단계 하청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로 보면 여기까지가 합법인 거죠. 발주처에서 여기 이제 시공사로 그 시공사에서 이제 수주를 하는 거죠. 수주받은 시공사는 전문 건설 업체한테 1차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받은 전문 건설 업체는 여기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현재 법상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거는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붉은 네모칸 안으로는 다 불법 하도급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계약서 같은 것도 안 씁니다. 이게 전부 이제 구두로 거의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현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걸 입증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입증 자료로 요구되는 게 문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문서를 안 남기면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결국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업체는 책임을 피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노동자는 추락하고 맙니다. 현장에서 절대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를 잡죠. 공기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실제로 건설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가요,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기를 땡겨가지고 현장 유지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안전을 내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이런 절대 공기와 또 이게 직영 처리해가지고 하면은 효율성이 안 된다는 명분 하에 물량 하도급을 다단계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정작 죽고 다치는 단계 내려와가지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피곤한 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뭐 일요일도 없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런 상황에서 추락사고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고들이 건설 현장에 줄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 올해 초 공사 기간에 대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훈령 1140호.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추락 노동자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 지어 이익을 남기려던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 400여만 원. (10년간) 재해 사망자 2만여 명. 수만 건의 안전관련법을 위반한 사건 중 구속된 건수는 단 9건. 사고가 나면은 건설사가 외국처럼 아주 중차에 대한 진짜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통제 수단이 동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캠페인만 가지고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다단계 하다 보면 불법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벌금이 솜방망이야. 그러면은 다단계 하도급을 바꿀 이유가 없죠. 영국의 건설 현장. 2007년 영국은 살인 기업법이 제정되어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기업 연 매출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사 전체의 자산 총액이 벌금으로 매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재산의 16배가 넘는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까지 있는데요. 강한 벌금형으로 영국의 산업재해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망자 비율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도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순 없을까?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대로 넘기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직접 시공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뭐 불법 재하도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등록 말소 이런 부분도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을 두 번 계속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등록을 말소시키는 그런 조치까지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업장에서 예.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예.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업장이라기보다 이제 소규모 사업장,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편법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바로 잡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신고를 누군가 해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상황이 개선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를 하는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입장일까? 우리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해소할 순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절반 줄이기. 예,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예측하자면 감히 2017년도 산재 사고 사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통계가 나왔을 테고 이게 줄어야 되잖아요. 경향으로 나가려면 늘었어요. 올해 늘었어요. 이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랬으면 늘어났을까? 그리고 줄일 거면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장 획기적인 법,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법인 산업안전보건법도 후퇴시켰는데 어떤 수단으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지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2020년에 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불안이 가장 엄습해오는 시간은 바로 출근길. 워낙 위험 요소가 많아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은 상처들도 많이 당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긁히고 이건 다반사고요. 사고의 트라우마로 얼룩진 기억들.
제가 앞에서 사고 난 그 노동자를 봤을 때 추락해서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봤었고, 제가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그 큰 현장에서 그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서 2명도 사망한 그 일도 있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제일 같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위축이 돼요. 피할 순 없습니다. 이들에겐 삶을 지탱하는 땀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질 그날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할 뿐입니다. 약 한 1.8도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5천만 원 닦아. 너무 뜨거우니까 사과가 물러지고 색이 잘 안 납니다.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후 변화로 인한 사실 최대의 그 피해자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열이 벌렁이 거품을 벅적벅적 내더라고요.